안녕하세요. 한나아린의 굿티처입니다. 네, 선생님들 오늘은 짜란! 상담 일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효과적인 상담일지 작성법, 그리고 선생님은 어떻게 하는지 서술 예시를 조금 알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바로 그 댓글의 질문을 가져와서 여기에 적어봤고요. 그래서 저와 오늘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과적인 상담일지 작성법을 보시면 이 선생님께서는 이런 걸 궁금해 하셨어요. 상담을 하면서 바로바로 제가 기록을 하는지 아니면 다시 정리해서 옮겨 적는지 했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하면서 바로바로 기록해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전화 상담인 경우에는요. 전화는 제가 바로 컴퓨터가 앞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적으면서 하는데 사실 전화에 집중하다 보면 어떤 내용을 못 적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키워드만 적어놔요. 편식, 또 뭐 이렇게 점심시간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은 다음에 그 통화가 마무리된 다음에 추가로 하는 편이고요. 근데 대부분은 어떤 짧은 에피소드나 짧은 어머니의 말 정도는 제가 그냥 다 적어요. 그냥 통화하면서 적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방문인 경우에는요 바로바로 기록 못하죠. 방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적어요. 저는 왜냐하면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눈빛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부모님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이 마무리되면 이제 교사실에 내려와서 제 자리에서 컴퓨터로 바로 작성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또 이것도 궁금해 하실 거예요. 상담 일지를 어떻게, 언제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는지. 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되게 성향이 원래 좀 미루는 거 있죠. 미루는 거 제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미리미리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루에 상담을 9명을 했다. 그러면 저는 그날 9명의 상담 일지를 다 끝내요. 어떻게 해서든 끝내요. 왜냐면 이게 하루가 지나면은 기억이 조금 이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날 해야 굉장히 빠르게 되더라고요, 상담 일지가. 왜냐면 기억을 좀 더듬지 않아도 바로바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당일에 상담 일지 정리하는 거를 아주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면 효과적인 상담일지 작성법에서 이거에 대한 제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바로 이 부분이겠죠. 제 생각에는 분량을 어떻게 하는지, 문장 형식, 어떤 내용을 주로 서술을 하는지 이거를 물어보신 거 보니까 지금 조금 상담 일지를 내가 작성하는데 어떤 문장으로 써야 하는지 이거 자체를 지금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초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문장 구사가 잘 안 돼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정리되게 말을 써야 하는데 내가 거기에 정리되게 어떤 식으로 말을 써야 하는지, 정리되게 어떻게 말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를 서술을 해놔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혼돈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잘 못 쓰세요. 제가 이제 초임 선생님들 것도 보면 그냥 문장이 뭔가 매끄럽지 못한다거나 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부드럽게 쓰라고 해도 선생님들이 부드럽게 쓰기가 처음엔 힘들어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예시 문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시 문장을 아주 여러 번 쓰다 보면 자신이 이 문장을 변형해서 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시 문장 할 만한 거를 지금부터 선생님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계속 이제 링크를 걸어도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거기에 가냐, 어떻게 자료를 찾냐고 꽤 이제 궁금해 하신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함께 그 자료를 찾으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링크도 걸어 놓긴 할게요. 자, 이제 인터넷 검색창에 교육부를 치세요. 교육부를 쳐서 가면은 여기 지금 교육부 사이트 있죠? 사이트에 들어가시고
네, 이렇게 교육부 사이트에 먼저 접속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PC로 들어오실 텐데 PC로 들어오게 되면 그 메뉴창이 이렇게 옆에 있지 않고 위에 상단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단에서 이제 뭐를 찾냐면 정책 정보 공표라는 거를 찾으셔야 돼요. 여기 정책 정보 공표가 있죠? 여기에서 유아교육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제가 영상을 올리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1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보면 2019 개정 누리과정 현장 지원 자료 고시문 해설서가 있어요. 일단 이걸 눌러볼게요. 자, 눌러서 들어왔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다운받을 거냐? 고시문을 다운받을 거예요. 자, 이렇게 고시문을 다운받으시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저장을 하시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저도 불러왔어요. 자, 함께 살펴볼까요? 여기 보면 지금 저희가 교육과정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누리과정 구성 중점은 3, 5세 모든 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영역별 목표 및 내용을 보셔야 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내용 범주를 보는 거예요. 신체활동 즐기기에서 뭐 이런 게 있다. 의사소통에서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상담을 하실 때 이 말을 인용해서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는다. 이거를 상담 일지에 적는데 제가 지금 이거를 먼저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지금 올해부터 3, 5세가 통합이 되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아이들의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딱 한정 지을 수 없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좋거든요. 근데 저희가 상담 그 일지 내용을 쓸 때 또는 아이의 그 발달사항을 조금 관찰할 때는 저는 예전 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 이게 아니라 예전 거를 또 찾아볼게요. 자, 아까 그 사이트로 다시 돌아와서 네, 정책 정보 공표에서 유아교육에 들어오셨죠? 그 다음에 현재 페이지 중에서 8페이지를 찾아가세요. 8페이지를 누르면 여기에서 8페이지에서 여기 지금 여긴 안 보이는데 PC상으로는 이 앞에 번호가 보여요. 번호가 몇 번이냐면 159번에 있거든요. 8페이지. 현재 지금 영상을 제가 찍은 날 8페이지예요. 그러니까 번호는 159번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뭘 찾냐면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3, 5세 연령별 누리과정입니다. 이거를 누르세요. 네, 그리고 이거를 다운로드 하세요. 여기 2장에 연령별 누리과정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제2절 3, 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영역별 내용 보시면 지금 목 차보세요. 3세 누리과정, 4세 누리과정, 5세 누리과정 있죠. 여기는 따로 나눠져요. 여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여기 바로 나왔네요. 보면 3세 누리과정에 해서 여기 지금 신체, 운동, 건강에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래 나 세부 내용을 봐야 돼요. 우리는 세부 내용의 문장을 인용할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여기 세부 내용에 보면 신체 인식하기, 뭐 감각적 차이를 경험한다 이런 거 있죠. 여기에 말을 인용해서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뭐 자발적으로 어디에 잘 참여를 해요. 그러면 여기 문장에서 뭔가를 골라요. 이거 여기 있잖아요. 신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신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이렇게 적고 그리고 얘가 지금 보니까 신체 조절하는데 소근육으로 하는 놀이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눈과 손을 협응하여 소근육을 조절하는 놀이를 즐겨합니다. 즐겨함.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쉽죠? 이렇게 했더니. 여기서 고르세요. 그리고 얘가 바깥놀이에서 뛰는 걸 엄청 좋아해. 계속 뛰어요. 계속 뛰어. 그럼 얘는 이동 운동을 잘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달리기, 점프 여기 추가할 수 있어요. 걷기, 점프, 달리기 등 이동 운동을 하는 거를 즐겨합니다. 즐겨함. 이렇게 적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활용하면 여기에 추가로 뭔가 조금씩 얹혀서 적는 거는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보면 3세에 맞게 이렇게 조금 세분화돼 있고 아래 내려가면 또 4세에 맞게
돼 있고 옷에 맞게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만 뽑으셔가지고 그냥 평상시에도 보시면 굉장히 도움 될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저도 항상 이거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담 일지 작성할 때 저도 여기 거를 많이 봐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문장 구사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 거를 그대로 적을 때도 있지만 네,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많이 적거든요. 근데 처음에 힘든 선생님들은 여기 세부 내용을 보고 적으시면은 문장 구사가 굉장히 잘 될 거란 거.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상담 일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쓰는, 저희 원에서 쓰는 상담일지 틀을 가지고 왔고, 참고로 이야기 드리자면 이 안에 적혀있는 이 아이에 대한 정보는 없는 아이예요. 제가 선생님들께 설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없는 아이를 네, 이렇게 만들어내어서 상담일지를 적어왔습니다. 일단 상담일지 틀은 저희 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5개 영역으로 나눠진 틀을 사용을 해요. 지금 교육과정이 다 통합되었지만 저희도 이거를 통합해서 쓸까 하다가 그냥 자유롭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나누면 쓰기가 더 편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쓰니까. 그래서 저희는 현재 지금 이렇게 적고 있고, 앞서서 본 그 문장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문장을 그렇게 많이 활용하진 않는데요. 일단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그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자신의 생각과 경험, 느낌을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야기함. 아마 이거와 비슷한 문장이 거기 지표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저는 어떤 걸 추가했느냐? 이 앞에 말을 추가했죠. 제 집단 시간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나 자유선택 시간 등 놀이 시에는 친구들과 이야기도 잘하고 라는 말을 앞에 붙인 거예요. 추가해서 얹혀놨죠. 그리고 또 어떤 거를 제가 또 문장을 가져와서 썼을까요? 여기 있어요. 친구와 갈등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함이라는 문장이 아마 비슷한 게 거기 들어있을 거예요. 거기에 저는 추가적으로 뒤에말을 추가했죠. 자신이 아닌 주변 친구들과의 갈등 상황도 해결 방법을 제안하여 도우려고 노력함을 추가한 거예요. 한 가지 기준으로 분류된 자료를 재분류할 수 있음이라는 말이 문장이 거기 들어있을 거고, 숫자 더하고 빼는 거에 대한 그런 말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추가해서 여기 적은 것 같아요. 요 정도 제가 문장을 활용했네요. 보니까 선생님들 더 많이 활용하셔도 돼요. 신체, 운동, 건강에서 제가 원래는 많이 활용을 하는데 여기를 많이 적지 않았네요. 제가 신체, 운동, 건강은 활용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일지는 어떻게 적느냐? 여기 보면 제가 이 친구의 기본 생활 습관에 대해서 젓가락 사용을 하나 미숙하여 급하거나 젓가락 사용이 잘 되지 않을 시에는 손으로 먹기도 한다고 적었죠. 그러면 부모님과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말을 여기 적겠죠, 아마? 자, 제가 가상으로 만든 친구는 할머니가 계실 때 스스로 먹기보다는 먹여달라고 하고 먹여준다고 한다고 적었어요. 이런 애들이 젓가락질을 잘 안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고, 여기 지금 적었네요. 아인슈타인 젓가락을 집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음.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해달라고 했냐? 이제는 그런 요구를 해도 스스로 먹어볼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해 달라고 이야기 드렸음. 제 이야기를 여기 추가해서 적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적어요, 저는.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7세의 경우에는 글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적고요. 그 다음에 숫자에 대해서도 자세히 적으면 좋아요. 숫자 더하고 뺄 셈을 어떻게, 이 아이가 어느 수준까지 하는지도 적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제가 상담할 때는 대부분 자연탐구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사이관계를 더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이관계 부분을 여기 통합해서 이렇게 그냥 셀 합쳐서 적었어요. 저희 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셀을 합쳐서 적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되게 자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사이관계에서 화를 내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제가 적었죠. 그럼 이 아이는 어떤 아이란 뜻이죠? 이 아이는 그렇다면 1학기에 화를 많이 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뭔가 상담할 때 저한테 뭔가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또 얘가 화가 났을 때 행동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대요. 부모님이. 왜일까요? 집에서 안 나아졌으니까 궁금해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가정에서 그럴 경우에 분에 못 이기거나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하셨음. 이런 애를 제가 만들었어요. 소리를 크게 지른대요.
근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조언을 해드리는 거죠. 이 아이의 경우에는 화가 나면 감정이 상한 것에 대해 표현을 많이 하는 유아이므로 화가 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 반드시 공감이나 수용을 통해 아이의 감정이 풀리도록 해주실 것을 이야기 드렸음. 제가 어머님께 제안을 해드린, 조언을 해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면 저는 아마 일화를 얘기할 거예요. 저라면. 지금 비슷한 애들이 여러 명 떠오르는데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일화를 반드시 하면서 그걸 제 조언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일화를 들려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런 일화를 일단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이 화가 났을 땡등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안심시켜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친구들에게 부드럽게 이야기해서 그럴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 드렸음. 이렇게 적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지를 적어 나가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일지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그냥 딱 잘라서 이야기해 드리자면 저는 교사 의견에 좀 특이한 사항 있죠, 아이들. 특이한 사항이나 또 수정이나 개선돼야 될 부분, 그리고 칭찬할 만한 사항, 이런 거를 적고요. 근데 저희 선생님들 중에 어떤 선생님은 이런 걸 적는데요. 제가 물어보니까 일화를 적어둔대요. 일화를 다 주저리 적는 게 아니라 한 문장으로 딱 잘라 적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일화냐? 이런 특이한 사항 일화, 수정 개선, 칭찬해야 될 점에 대한 일화를 적어놓으면 이거를 이야기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초임 선생님들하고 저경력 선생님들한테는 진짜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화를 같이 녹아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어머님들이 조금 많이 잘 이해하시고 설득이 좀 되시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부모 의견에는 어떤 거를 적느냐, 가정에서 있었던 어떤 일화를 간단하게 적거나 좀 충격적인 일화 있죠. 좀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일화, 네, 그런 거를 간단히 적거나 또는 가정에서 어떻게 지도해 주시는지, 이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지도해 주시는지 적고, 이거에 따른 제가 조언을 한 거에 대해서 적어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또 앞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겠다는 지도 방향에 대해서 제가 적어 놓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사 의견과 부모 의견 칸을 나눠서 네,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세히 적는 편이에요. 교사 의견은 자세히 안 적더라도 특히 이 부모 의견 칸은 좀 자세히 적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모 의견 칸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통화가 이루어지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다음 통화에서 이때 이야기 나눴던 내용을 살짝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어머님들이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칸을 자세히 적어 놓으시는 것을 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오늘은 저와 함께 상담 일지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아주 구체적으로는 제가 이야기해 드리지 못했지만 제가 이야기한 부분들을 많이 참고하시면 아마 작성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우리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해요. 안녕!